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1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2월 중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역사적 최저점인 37.5를 기록하였다는 블룸버그 뉴스의 China Post's Weakest Factory Activity on Record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 주가 급락 시에는 지시경제에 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국이 투자 적격이라는 블룸버그 오피니언의 A Global Rout is Great Time for Command Economy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China Post's Weakest Factory Activity on Record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2월 중 중국의 제조업 활동 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ex가 역사적 최저점인 35.7을 기록하였다고 국가통계원이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PMI 35.7은 1월의 50.0 그리고 전문가 추정치 45를 크게 하회하는 것이고 종전 최저 기록인 2008년의 금융위기 때의 38.8보다도 낮은 사상 최저 기록입니다. 한편 비제조업 PMI 지수도 사상 최저인 29.6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1월에 54.1보다 거의 반 수준입니다. PMI 지수가 이처럼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근로자의 사업장 복귀가 지연되었고 또 한편 소비자들이 격리 조치를 해서 소비를 못하였기 때문이죠. 제조업 활동 지수가 아주 낮아짐에 따라서 중국의 대기 오염이 1월에 비해서 2월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사 위성 사진에 나왔더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 감염자가 86,584명, 사망자가 2,975명, 3,000명이 다 돼가는군요. 물론 아직도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감염 국가 수는 57개국이고요. 미국도 70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 어제 처음으로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국제회의하고 전시회 그리고 각종 스포츠 게임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해마다 크게 하는 그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이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도 취소되었고요. 아시안 정상회의도 트럼프가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자동차 쇼도 취소되었습니다. 상해 F1 게임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현재 세계 금융시장 및 상품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을 보면 세계 주가가 급락하였죠. 지난 한 주 동안 다우는 7거래일 연속 하락하여서 12%가 하락하였습니다. 단기에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커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커렉션이 발생한 거죠. 다우뿐만 아니라 독일 닥스라든가 일본 니케이 그리고 홍콩 등 세계 주요 증시가 10%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채권 가격은 급등, 채권 수익률이 급락하였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163%로 100년 내 최저라고 하는군요. 독일 국채인 분트 등의 수익률도 급락하였습니다. 즉 채권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거죠. 한편 국제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락하였는데요. WTI 원유일 경우에 지난 주말에 45.26불 배럴당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25.29%나 급락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방송 말미에 각종 금리 지표
그리고 상품 가격 동향, 그리고 각국 주가 지수 등에 관해서 그래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한 걸 보면은 1분기에 이코노미스트들이 4.3% 성장을 전망하네요. 많이 낮아진 거죠. 2분기 이후 중국 경제가 단기 침체 또는 장기 침체가 될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죠.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A global rout is a great time for a command economy. 블룸버그 오피니언 보시죠. 이 필자는 세계 주가 급락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중국이라고 주장하네요. 과거에는 미국이 재채기 하면은 신흥국 금융시장이 전부 바로 즉각 응급실 행으로 갔는데,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우는 12% 급락했지만 중국 주가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서 사실 주식이 매도세가 몰렸음에도 상해 종합지수는 금년 들어 전체적으로 5.57% 하락에 그쳤습니다. 특히 심천의 차이넥스트 인덱스 상장 주가 지수는 금년 들어 여전히 16%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이 필자는 주가는 유동성과 경제 기본, 즉 리퀴디티 앤드 펀더멘탈과의 줄다리기 싸움인데,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도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면은 주식은 블랙 스완 사태 때도 이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돈의 힘이 시장을 좌우한다는 얘기인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올렸죠. 중국 기업의 올해 수익성은 최악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현재 중소기업의 3분의 1 정도만 종업원이 복귀한 상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최단 4월 말 이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는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정부는 지시경제, 코맨드 이코노미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좀 특이한 명칭이네요. 중국 정부는 경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단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금융 시스템도 중앙 집중 지시 체계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은행의 여신 확대를 강요하고, 그리고 기업 채권 매입도 강요하는 그런 지시 경제가 통한다는 거죠. 정부는 기업의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바이러스 통제 채권, 바이러스 컨트롤 본드 발행을 권장하였다고 하며, 그 발행 조건이 아주 완화되어서 상환 조건도 완화되고 금리도 표면금리가 3%로 절인데 중앙은행의 1년짜리 여신 기준금리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은행들이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은행들은 단지 대정부 서비스 차원에서 기업 채권을 매입해 준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시작하였는데요. 현재까지 발행 실적을 보면은 120여 개 회사가 1천억 위엔, 143억 불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였다고 하네요. 미국의 기업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하네요. 다음은 은행의 여신 완화 관련된 조치를 보면은 주구은행 여신금리가 현재 사태 발생 이후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하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기업의 그 상환 능력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올려서 높여서 론 프라임 레이트를 정해야 되는데도 은행들은 그냥
과가 똑같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인다는 거죠. 당국의 창구 지도가 작용한 것으로 봐야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시 주석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해서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시 주석은 올해 2월 중에 수차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화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이 사실 통화 완화 정책을 많이 펴면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했죠. 오늘 표현도 이렇군요. Shower the economy with helicopter money입니다. 이러한 통화 공급은 의도하든 또는 의도치 않든 주가 부양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필자는 또 중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시중 유동성이 시장을 좌우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2015년에 그 차이넥스의 급등도 10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보네요. 따라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 중국 주식시장은 아주 좋은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지금부터 참고 지표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인데요.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면 25,409를 기록하였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11.54%, 연초 이래 10.96%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도 1.95% 하락한 상태군요. 1년간 헛장사했네요. 네, 오른쪽은 상해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지난 주말 2,880불 찍었는데요. 금년 들어 5.57% 하락,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는 2.06% 하락하였군요. 상해수도 1년간 헛장사했네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연초 이래 10.25% 하락하였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3.25% 상승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에 많이 올랐거든요. 다음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연초에 비해서 10.63% 하락하였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1.13% 하락한 상태네요. 다음 한국 코스피를 보면은 올해 들어서 9.59% 하락,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도 9.49% 하락한 것으로 나오네요. 네, 다음은 국채 수익률을 보시죠. 미 국채 10년물이 지난 주말 수익률이 1.163%입니다. 30년물은 1.684, 그리고 5년물은 0.952, 2년물은 0.931, 그리고 3개월물이 1.298%. 여기에서 보면은 3개월물 단기금리가 2년물, 5년물의 금리를 상회하는 금리 역전 현상을 볼 수 있죠. 독일의 국채 푼트의 경우 마이너스 0.606, 일본의 10년물은 마이너스 0.147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꾸준히 하락하다가 최근에 급락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163%는 100년 내 최저금리라고 하는군요. 네, 다음은 국제 상품 선물 가격입니다. WTI 오일이 45.26달러인데 지난 주말에도 3.89%나 하락하였군요. 다음이 금값을 보면은 온스당 1,187불인데 금값도 오르다가 지난 주말에는 급락하였군요. 3.36% 내렸군요. 네, 오른쪽에 WTI 유가 추이를 보면은 지난
연초부터 25.29%나 빠졌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1년 전에 비해서는 22.82%가 하락하였네요. 다음은 구리 가격인데요. 구리 가격은 올해 들어서 8.86%. 이게 표가 가렸군요.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 13.81%가 하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리 가격은 산업 경제 동향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해서 닥터 쿠퍼라고 하는데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오른쪽은 금 가격인데요. 지난 주말 온스당 1,587불이군요. 연초 대비로서는 4.0% 상승했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17.3%나 상승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경제 동향과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1, 4분기에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 민간 소비와 투자가 큰 폭 감소 중이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세계 확산, 그리고 대일 관계 악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작은 표를 보시면 수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수지도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현 정부들의 정부 지출에 경제 성장 기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3조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GDP의 0.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정부 재정 수지가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사실 불안하죠. 그렇다면 2, 4분기 이후는 어떨까요?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 경제 위기로 진행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한국 경제가 추가 위기에 노출되겠죠. 기존에 있던 한국 경제의 문제들, 무역 전쟁, 그리고 가계 부채 과다, 중국 경제에 과다 노출된 점, 이런 점들과 문제가 겹치게 되면 한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에 제가 한국 경제 1분기 어려울 거라고 예고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네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조기 탈출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허풍 떨고 거짓 공약하는 정치인들은 빼고요. 네, 오늘 또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3월 한 달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